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복잡한 정보의 바다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건져 올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한편에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피해 방어적인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품고 거대한 사이클을 준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제약과 바이오 섹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특정 기업들의 핵심 모멘텀과 기술적 흐름을 집중적으로 해부해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흔한 소문이나 얄팍한 예측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철저하게 기업의 재무적 움직임, 임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거시적인 수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밀 분석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수준 높은 분석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방금 진행자께서 짚어주신 현재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적 맥락이라고 봅니다. 거시적 맥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재 글로벌 증시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과 지정학적 변수들로 인해 변동성이 극대화되었거든요. 지수가 갇혀있는 박스권 장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확실한 숫자와 명확한 임상 일정이 있는 곳으로 날카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거론되는 거군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란 뜻이네요. 그렇죠. 비만과 당뇨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의학적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이라는 확실한 촉매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오늘 진행자께서 준비해 주신 분석 자료들을 제가 미리 꼼꼼히 검토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개별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넘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논리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대화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좋은 오프닝 감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분석 대상부터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이군요. 네,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정확히 83,200원에 안착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 기업이 가진 시장 대비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면 하락장에서도 잘 버틴다는 의미겠죠? 맞아요. 최근 코스닥 장세가 크게 흔들리며 추심이 위축되었을 때도 D&D 파마텍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빠르게 이겨내고 본래의 박스권으로 복귀하는 굳건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분석가들은 이 배경에 코스닥 관련 ETF 편입 예상 종목으로 이 기업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또 하나 제 눈길을 끈 것은 경영진의 행보입니다. IR, 즉 기업 설명회 담당자와의 소통 내용을 보면 현재 매주 쉴 틈 없이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를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주 기업 설명회를 한다는 문구 이명에 숨겨진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까요? 기업들이 주요 기관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NDR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논딜 로드쇼라고 하죠. 당장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딜의 목적이 없는 설명의 말이군요. 맞습니다. 순수하게 회사의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죠. 바이오 기업의 경영진이 매주 강행군으로 NDR을 돈다는 것은 업계에서 아주 명확한 시그널로 읽힙니다. 곧 시장에 발표될 핵심 임상 데이터에 대해 내부적으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에 우호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미리 세팅해 두겠다는 치밀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죠. 그렇다면 아까 언급한 ETF 편입 이슈와 맞물려서 기관의 바구니에 D&D 파마텍을 미리 담아두게 만들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고도의 수급 전략이었네요. 그런데 바이오 기업을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연구 개발비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유상증자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이 제일 큰 걱정거리죠.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D&D 파마테크의 재무 공시와 임원진의 발언을 보면 현재 회사의 보유 자금은 런웨이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다면 향후 글로벌 임상이 확대되거나 시설 투자가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이번 D&D 파마텍 재무전략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료의 분석가들은 만약 이 회사가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선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피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을까요? 글로벌 빅파마나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우량기관을 특정하여 지분을 넘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조건부로 주식 전환 권리를 주는 전환사채, 즉 시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분석했죠. 아, 제3자 배정이나 시비 발행이군요. 이 회사는 이미 최근에 무상증자를 단행하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주주 친화적 행보로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정이나 시비 발행은 시장에서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회사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알아본 든든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를 우군으로 확보했다는 강력한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D&D 파마테크의 심장부이자 경영진이 그토록 자신감을 보이는 핵심 파이프라인 DD01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일정입니다. DD01, 정말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네,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면 DD01의 임상 이상 결과 배포 일정이 당장 5월에서 6월로 잡혀 있고 만약 외부 스탁기관에서 데이터 취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4월에도 시장에 전격 공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이 생각보다 아주 빠듯하게 다가와 있네요. 결과가 조출되는 즉시 투명하게 배포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도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 내에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스 아웃, 즉 대규모 기술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목표가 흔들림 없이 유효하다는 점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목표가 확고하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과 일정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는 감을 믿는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기관의 분석 리포트를 무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논리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자료에서 제공하는 퀀트 AI 정밀 분석 리포트 등 핵심 무료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생명이죠. 제가 분석한 원문 자료의 흐름을 그대로 빌려 안내해드리자면 010-2165-6100으로 DND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기회 잡으시고 확실한 정보에 우위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임상 발표 일정 그 자체보다 DD01이라는 약물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의 치명적인 특성과 영리하게 설계된 임상 디테일입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요? DD01은 현재 메시, 즉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 의학계에서는 이를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불렀지만 질환의 원인이 대사 이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메쉬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아, 메시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간 조직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막아낼 뚜렷하고 완벽한 기존의 치료제가 극히 드물어서 제약업계의 성배로 불립니다. 제약업계의 성배라니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임상 이상의 대상자 25명이 모두 메쉬 환자인데 여기서 의학적으로 가장 날카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환자군의 간 성형화 진행도를 1형부터 3형까지만 고르게 분포시키고 이미 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굳어버린 4형, 즉 간경변 환자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아, 4형 환자를 배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약효를 증명하려면 오히려 가장 심각한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게다가 임상 대상자가 25명이라면 글로벌 신약 데이터치고는 표본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자료에서도 이 적은 표본 수 때문에 유효성 입증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매우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4형 환자를 배제한 이유는 임상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전략입니다. 아, 표준 전략이군요. 네. 간경변에 이른 4형 환자는 간 조직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파괴되어서 어떤 혁신적인 신약을 투여해도 조직학적 개선을 증명하기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이죠. 아, 그렇다면 약의 실제 유효성을 가장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는 1형에서 3형에 집중하는 게 데이터를 깔끔하게 뽑아내는 최적의 설계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25명이라는 표본수에 대한 우려는 통계학의 핵심인 p-밸류, 즉 유의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델류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상 초기 단계인 이상에서는 대규모 인원보다 소수의 인원에게서 얼마나 일관된 약효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표본이 적을수록 환자가 단 한두 명만 부작용으로 중도 포긴을 해도 남은 데이터의 통계적 신뢰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아, 중도 포기율이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D&D 파마텍의 이번 임상은 12주차 투여근 기준으로 환자 이탈이 단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정말 적네요. 환자들이 약물을 잘 견디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발표될 임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이 훼손되지 않고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이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환자의 이탈률이 낮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약물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네, 먹는 치료제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경구용, 즉 먹는 알약 형태의 GLP-1 치료제의 부상입니다. 현재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은 일라일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주사제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라 없어서 못 팔 정도죠. 그런데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전장을 옮기려 하는 걸까요? 주사제 형태의 GLP-1 치료제는 분명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환자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기를 들고 다니며 스스로 배나 허벅지에 바늘을 찔러야 하는 심리적, 물리적 장벽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견구용, 즉 먹는 약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형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파이를 수십 배로 키울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복용의 편의성은 처방률을 급증시키고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면 향후 약가이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이 분야에서는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오르포글리프론 같은 경구용 저분자 화합물이 압도적인 속도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네, 일라이릴리가 선수를 달리고 있죠. 일라이릴리가 앞서가고 있다면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후발주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여기서 기술의 디테일이 승패를 가릅니다. 자료의 분석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일라이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과 같은 저분자 화합물은 장으로 쉽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 대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간을 거치며 무리를 주게 됩니다. 아, 간에 무리를 주는군요. 장기 복용해야 하는 비만 치료제의 특성상 간독성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 우려라는 허들이 아직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죠. 그럼 D&D 파마텍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을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시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가진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에게는 경쟁 약물의 이러한 간독성 이슈가 오히려 거대한 기회의 창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부작용을 통제한 안전한 경구용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국 주사제가 장악한 수십조 원의 시장을 단숨에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타이밍과 데이터의 전쟁이네요. 임상 데이터 하나, 약물 전달 기술 하나에 수조 원의 가치가 오가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자료에 깊이 있게 등장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바이오 기업인 오름 테라퓨틱으로 화제를 전환해 볼까요? 네, 오름 테라피틱도 최근 아주 핫하죠. 이 기업 역시 찌동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가가 굉장히 잘 버티며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화자 내부에서 아주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거물급 인사 영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핵심적인 투자 인사이트인 만큼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언급하신 오름 테라퓨틱스의 인사 소식은 이 상황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단순한 사내 임원 교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향해 쏘아올린 아주 노골적이고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노골적인 시그널이요. 새롭게 사회이사로 영입된 제프 마이어슨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분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로커스트 워크라는 회사의 소속입니다. 로커스트 워크,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네요. 이곳은 평범한 증권사나 벤처 캐피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약 바이오 분야의 비즈니스 개발, 즉 글로벌 기업 간의 라이선스들과 M&A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자문하는 특화된 부티크 투자은행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도 이 로커스트 워크 출신들이 이른바 딜 메이킹에 있어서는 업계 최고의 타짜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신약 후보 물질의 가치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고 글로벌 빅파마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선급금과 마일스톤 규모를 극대화하는 조율자 역할을 한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앉혔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청취자분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 스포츠의 세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과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흥미로운 비유네요. 이 선수가 구단 관계자와 단둘이 만나 협상하는 것과 시장의 생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타 구단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천문학적인 계약금과 옵션을 뜯어내는 초대형 슈퍼 에이전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아, 메이저리그의 스캇보러스 같은 인물이군요. 맞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딜메이킹에 특화된 로커스트 워크의 핵심 인물을 이 사회에 합류시켰다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들과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 협상이 무르익었음을 의미합니다. 판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딜의 규모와 조건을 오름 테라퓨틱 측에 가장 유리하게 세팅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넘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뜻이죠. 딜메이킹의 달인을 영입해 판을 키운다. 정말 흥미진진한 전략이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설픈 감이나 뜬구름 잡는 소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구조적인 움직임, 통계적인 임상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네, 철저히 데이터와 논리의 싸움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휩쓸려 두려움에 매도하고 환희의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실수를 반복하죠. 그래서 오늘 자료의 후반부에서는 이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이터 기반의 이성적 투자와 퀀트 AI 정밀 분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맞아요.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하여 바닥에서 오를 준비를 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데이터 투자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기회 잡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정과 두려움을 배제한 논리적인 투자의 세계를 꼭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데이터 기반 투자에서 자료의 분석가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기술적 지표가 바로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네요. 본질적인 원리는 가격 움직임의 가속도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매도 에너지가 수학적으로 고갈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죠. 매도세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군요. 현재 자료에서 분석한 유망 기업들의 오실레이터 지표가 뚜렷한 하단 바닥권에 진입해 있다는 것은 감정적인 투매가 끝나고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어 통계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상승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미 꼭대기에 올라간 종목을 상투 잡는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고 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저점 매수를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수학과 데이터로 시장을 읽어내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 퀀트 분석과 함께 올 하반기, 특히 10월에서 11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겨냥한 묵직한 거시적 투자 전략도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반기 매크로 전략이죠. 단순히 제약 바이오를 넘어 산업의 기초 체력이 되는 원자재 관련 대형주, 그리고 상법 개정 이슈나 경영권 중요 이슈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재산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될 로봇 관련 대형주들이 주요 타겟으로 거론되었는데요. 이 전략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 하반기 전략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매우 정석적이고 훌륭한 접근입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이군요.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실체가 없는 단기 테마주에 편승하는 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는 대형주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하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죠. 하방이 막혀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든든하죠. 특히 한국 시장에서 경영권 승계와 상법 개정, 즉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은 기업의 주가 방향성을 폭발적으로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죠. 오너 일가가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는 세금 문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거나 법적인 압박에 들어오면 억눌렸던 주가가 재가치를 찾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억눌린 가치가 폭발하는 거네요. 이러한 묵직한 지배구조 이슈와 원자재 매크로 흐름을 품고 있는 대형주들을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미리 선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자산 운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을 짚어보자면 D&D 파마텍은 탄탄한 자금력과 영리한 임상 설계를 바탕으로 메쉬 치료제 DD01의 압도적인 이상 데이터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오름 테라퓨틱은 글로벌 딜메이킹의 거물을 이사회에 합류시키며 빅파마와의 초대형 라이센스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장에 알리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역동적인 기회들은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오실레이터 데이터와 하반기 매크로를 내다보는 이성적인 대형주 포트폴리오 전략 속에서 포획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아둘 때보다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실제 자산 운용 상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비판적인 적용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통계적 수치와 임상 일정 그리고 딜메이킹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다루었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정보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 기업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로커스트 워크 출신을 영입했는가? 왜 글로벌 자본이 주사제에서 경구용 알약으로 쏠리고 있는가를 투자자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분석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시장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단단한 비판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데이터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는 비만과 당뇨를 담는 혁신적인 치료제, 특히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경구용 알약의 시대를 다루었습니다. 만약 부작용 없이 체중을 조절하고 대사질환을 막아주는 알약 하나가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 놓이는 시대가 완벽하게 도래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세상을 뒤바꿀 엄청난 변화가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금융시장의 이벤트를 아득히 넘어설 것입니다. 인류가 먹고 마시는 본능적인 방식이 변하면 전 세계의 거대한 식품 산업의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농업의 구조는 그리고 질병 치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던 글로벌 헬스케어 경제 패러다임은 또 어떻게 송두리째 재편될까요? 약 알약 하나가 쏘아올릴 그 거대하고 매혹적인 나비 효과에 대해 오늘 하루 조용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